안녕하세요. 진정한 유학 전문가들을 찾아 여러분들이 평소에 갖고 계시는 그 유학에 대한 궁금증들을 풀어드리는 채널 비바 김국장이 간다의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영국유학.com 장지성 대표님과 김영자 매니저님을 여기에 모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영국 대학 그리고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궁금증들을 조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영국 대학 그리고 대학원으로서의 진학이 좀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좀 장점이 있다라면 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이 가장 가깝고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가깝고 영국은 생각보다 되게 멀리 있는 나라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더 타임즈에서 발표한 그 세계 대학 순위가 있습니다. 2015년 자료를 보면 세계 100대 대학 안에 미국 대학이 45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영국 대학은 11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러면 영국 대학 그거밖에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미국의 대학 수가 총 7,000개 정도 되고 영국 대학은 우리가 진학이 가능한 영국 대학이 130개 정도 되는 것을 봤을 때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퀄리티가 매우 높다라는 큰 장점이 있고 사실 전공에 대한 깊은 탐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 3년이라는 기간에 굉장히 깊은 전공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식 교육,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학제도 미국식으로 되어 있는데 2년 동안 그 교양을 하고 2년 동안 전공을 하는 것보다 3년 동안 굉장히 깊은 수준의 전공을 탐구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간도 방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석사 같은 경우에는 1년밖에 안 되고 학사는 3년밖에 되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기간도 짧고 또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학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영국이 이제 파운드가 1,700원 지금은 1,800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영국은 정말 비싼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동일 수준의 대학에서 봤을 때 킹스 컬리지는 학비가 대략 한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3년이죠. 그리고 카네기 멜론은 우리나라 환율로 지금 따지면 5,500에서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4년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따져본다라고 하면 비용 차이도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적은 비용에 짧은 기간 동안 아주 퀄리티 높은 학위를 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명문 대학들을 내가 그럼 영국에 가서 공부했을 때 갈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도 참 궁금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뒷부분에 좀 강조를 하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준비를 잘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건 영국 유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는 이 교육으로 벌어들이는 국가 재정이 엄청나거든요. 그럼 국가적 산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예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이 충분히 좋은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아예 그런 서포트 체계가 과정의 전과 후가 다 되어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을 말로만 하면 못 믿으시니까 학교들은 패스웨이 과정이나 아니면 대학들은 졸업률 같은 것도 다 발표를 하고 진학률 같은 걸 발표를 하는데 영국의 일정 수준 이상의 파운데이션 과정, 그러니까 대학교 진학 예비 과정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94% 정도가 다 대학에 진학을 하고 그 중에 한 70% 정도는 러셀 그룹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미국에 아이비 리그가 있다면 영국에는 러셀 그룹이 있거든요. 영국의 완전 정말 최고 수준의 명문 대학을 다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남 얘기가 아니다. 저 유학은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 하냐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서 간다면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흔히들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계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걸 흔히 이제 A-레벨이라고 하죠. 근데 이 A-레벨도 사람들이 사실 잘못 알고 있는데 A-레벨은 영국의 고등학교 수능 시험으로 보시면 돼요. 영국 교육제도 2년제 교육 과정을 고등교육 과정을 하면 A-레벨 리콜 미국의 SAT 라고 보는 것이 거의 맞죠. 그래서 A-레벨이라고 하는 영국 고등학교 과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나라에서 IB나 AP와 같은 전 세계 모든 대학교가 다 인정해주는 그런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시험을 본다거나 아니면 예체능이나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기가 중요하니까 실기로만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것보다 더 간단한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나왔다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마친 후에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9개월 혹은 8개월 정도 되는 과정을 통해서 영국 대학교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 외에도 H&D라고 하는 직업 과정을 통해서 대학으로 편입하는 과정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대학교를 다녔던 경우에는 뭐 1학년까지 다녔던가 2학년, 3학년까지 다녔던가라고 하면 그때 그러니까 지원자의 케이스에 따라서 편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영국 대학을 진학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먹으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편입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이제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그 한국에서는 이제 내신 문제나 특히 이제 특목고 학생들도 중간에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보는 친구들, 그리고 그 이후에 외국 대학 진학을 좀 모색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이제 타국가에서 이제 조기 유학을 하다가 이제 어떤 뭐 개인적인 사유로 다시 다른 국가에서의 대학교 진학을 또 생각해서 검정고시를 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또 영국에서 대학을 진학할 때는 좀 상대적으로 수월한지 아니면 좀 어려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제일 좋은 케이스가 그런 거예요. 이제 특목고라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실 특목고라고 하면 좀 머리 좋으신 분들 많이 가잖아요. 영국에서 대학을 들어갈 때 보는 게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해서 네가 우리 학교에 와서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잘 배우고 동시에 우리 학교에 얼마 만에 지식의 바운더리를 넓히고 나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역량을 보는 거네요. 네, 정말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그러니까 아카데믹한 능력을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영어로 소화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나라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크게 학점, 그러니까 성적과 영어 실력을 봐요. 그러면 특목고나 비인가 외고나 이런 곳을 나오신 분들은 입학 때부터 학업적 능력이 좋았고,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도 좋은 성적, 많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본다라고 하면 대부분 점수가 잘 나오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 필리핀,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서 조기 유학했다가 실패한 케이스 같은 경우도 저희도 고객님들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영어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더 유리하죠. 편입 말씀을 이제 주시니까 제가 오늘 사실 편입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 편입을 꿈꾸는 학생들의 문제가 뭐냐면 학점 인정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60% 이상의 학점을 받았다 그러면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 평균적으로 보셨을 때 어느 정도의 학점을 조금 인정받는 편인지 좀 말씀 주시면 학생들이 영국은 학점 인정이라고 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초, 중, 고 12년 공부를 하고 대학교에 가서 13, 14학년 때 교양을 하고 그 후에 2년 동안의 전공을 배워서 학사를 따잖아요. 근데 영국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대학교 1학년, 2학년까지의 과정이 고등학교 때 끝나요. 그리고 전공에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3학년 굉장히 깊은 수준의 전공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1학년, 2학년까지 다닌 거는 걔네 입장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학점 인정을 받고 대학교를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일부 전공이나 일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법 과정이라고 해서 편입을 받아줘요. 그것은 대학교 3학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영국 대학교 3학년에서는 논문만 쓰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경영학과로 토법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영국대학교 3학년에 편입을 했다라고 하면 저는 가서 그냥 논문 쓰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학교 같은 경우는 토법과정이 또 없어요. 편입을 할 때는 토법과정을 노리지 마시고 요즘 나온 게 있어요. 인터내셔널 이어 1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대학교 1학년 이상 다녔으면 1년이란 과정, 인터내셔널 이어 1이라고 하는 준비 과정을 하면 그 성적에 따라서 영국 특정 대학교에 2학년으로 편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히려 영국 대학교에 편입하겠다라고 하면 이걸 노리시는 게 좋죠. 아주 명문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영국의 아이비리그로 불리는 러셀 그룹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편입 과정을 제공을 하고, 대신에 모든 전공을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공의 수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영어도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별도의 어학연수 기간이나 아니면 대학 입학을 위한 스코어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근데 또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럼 영어를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느냐, 스코어를 준비해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토익이 아닌 IELTS를 토플은 토플을 받아줬었는데 이제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더 이상 영국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토플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원래 미국 대학교
갈 때 보는 시험이 토플이고 영국 대학교 갈 때 보는 시험이 IELTS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토플의 신뢰성이 떨어졌어요. 영국에서는 토플을 인정해주지 않고 신뢰성이 있는 모종의 시험만 받아주는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보기 쉬운 것이 IELTS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그 다음 질문을 드리기 전에 아까부터 제가 뭔가 좀 허전하다고 했는데 그 마이크가 드디어 왔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마이크가 안 와가지고 걱정했는데 제가 또 이걸 또 잡아야 또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잡고 근데 또 이걸 또 탐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또 이제 또 관계도 있고 하니까 우리 장 대표님도 이제 마이크를 좀 힘 좀 내시라고 제가 한번 잠깐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영국 대학 진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좀 알려주셨는데, 이 중에서, 물론 준비가 이제 처음부터 완벽하게 개인적으로 준비가 된 분들이라면 정규를 통해서 대학을 가는 게 맞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대부분 뭐 절반 이상이 또 이제 정규를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운데이션이라는 과정들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파운데이션 과정으로 조금 더 쉽게 영국 대학을 이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파운데이션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주시고,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 파운데이션이고 어떤 걸 좀 주의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같이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 중에 이제 영국 대학으로 진학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운데이션은 가장 단기간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브릿지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레벨이라는 영국 고등학교 과정을 한다라고 하면 2년이라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IB도 2년이에요. IB는 쉽게 할 수도 없죠. 일반 고등학교 다니면서 IB 할 수가 없으니까. AP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나라에서 일반 고등학교를 나왔다, 또는 특목고를 나왔다, 검정고시를 했다, 다른 나라에서 고등학교와 비슷한 유사한 과정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파운데이션 과정을 통해서 영국의 명문대에 진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때 배우는 것은 뭐 비교를 하자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고등학교 때 8과목에서 13과목 정도를 배우고 내신도 보고 수능을 보고 가는데, 파운데이션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파운데이션 때는 적게는 3과목, 많게는 4과목 플러스 영어만 배워서 파운데이션 성적과 IELTS라고 하는 영어 성적, 이 두 가지 성적을 가지고 영국 대학에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할 때는 유카스라고 하는 영국 대학교 진학 시스템, 입시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5개 대학을 지원하고 마지막에 이제 클리어링이라고 해서 미달자 처리 한 번의 기회가 더 와요. 그래서 총 6개 대학교를 한 번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 입장에서 현실적인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때까지 많은 학생들을 보내보셨으니까 파운데이션으로 갔을 때 어떤 더 이득들이 있고 또 어떤 학교들을 사실은 이상 갈 수 있는지를 좀 설명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요? 제가 할까요? 제가 할까요? 지금은 사실은 A레벨하고 파운데이션의 차이가 크게 없다고 보는 것이 무방합니다. 지금 주신 질문 중에서 하나 정정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A레벨이라는 거는 사실 맞지 않아요. A레벨도 정상인 거고, 파운데이션도 정상인 거고, IB도 정상인 거고, AP도 정상인 거니까. 그러니까 영국 학생들처럼 2년 동안 A레벨을 할 것이냐, 아니면 1년에 단기간에 하는 파운데이션을 할 것이냐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파운데이션을 통해서도 정말 영국의 톱 몇 개의 대학을 제외하고서는 다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벽이 무너졌다고 보면 돼요. 대신에 내가 꼭 일정 부분의 특정 학과를 가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직까지도 A레벨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영국 톱 20, 톱 10 이상의 대학을 일반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파운데이션이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죠. 2년 동안이라는 기간에 그 A레벨을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지만, 파운데이션 하게 되면 고등학교 우리나라에서 잘 마치고, 아니면
검정고시를 마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열심히 준비해서 딱 세네 과목 준비해서 그 점수만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쉽게 조금만 더 쉽게 생각해 볼게요. 영국의 대학교들이 대충 몇 개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알기로는 한 13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130개의 대학 중에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그 중에 몇 위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니면 그래도 한 이 정도 이렇게 대충 이게- 찝어주시면 좀 더. 영국은 네. 여기서 이제 미국과 영국의 교육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영국은 무조건 전공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영국은 옥스퍼드 케임브리지가 1등이 아니에요. 국제관계학 1등이 올해 발표된 거 가디언 순위를 보면 버밍엄 대학교가 1등이에요. 사실 그럼 있어요. 파운데이션을 선택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그 기준으로는 웬만한 영국에 있는 모든 대학을 다 다 선택할 갈 수 수 있어요. 있다고 볼 수 있는 네. 게 편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꼭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대학 네. 아니면 뭐 임페리얼 뭐 UCL도 파운데이션으로 가고 킹스도 파운데이션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특정 몇 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다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정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운데이션 시작했을 때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영국으로 대학을 가고 싶은데 어학연수부터 하세요. 상식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죠. 그게 되게 위험한 발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제 영국은 무조건 목표가 중요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맞게 백단의 계획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전공을 찾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전공에 따라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선택을 하고 그러면 두 가지가 선택됐으면 뭐 한 80%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맞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뭐 국제관계학으로 NSE라는 대학을 가고 싶어요. 런던 전경대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파운데이션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에 들어가고 싶으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영어라고 하면 여기다 영어를 붙여요. 그래서 내가 이 기간부터 이 기간까지 어학연수를 해서 영어 점수를 얼마 정도 맞추고 이것과 나의 학업적 점수를 받아서 이 파운데이션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걸 간다. 역으로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파운데이션을 고르는 방법은 결국에는 좋은 목표를 잡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뭐 몰라요. 뭘 할지도 몰라. 그냥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인서울에 있는 학교 혹은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지 못하는 점수가 나왔어. 방황하다 저희 유학원 같은 곳에 와서 저 유학 가고 싶은데 뭘 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정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그 한국에서 대학을 진학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뭐가 안 되면 학생들은 약간 도피처로 유학을 생각하는 학생들도 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기 좋은 게 무조건 유학을 가고 싶으니까 네. 어학연수로 그냥 무작정 가야지. 근데 막상 영어 기준은 맞춰놨는데 그때 유학을 생각하려니까 이제 답이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러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대로 영국이 이제 정규로 보면 정말 제대로 학문을 공부하는 곳이라고 봤을 때 미리 목표를 정하고 한국에서 그럼 미리 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모든 게 이제 준비가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영국에 들어가서 어학연수를 하고 말씀하신 9월과 1월 텀에 맞게 네. 시간의 소비 없이 낭비 없이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네, 가장 말씀을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대표님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옆에 우리 말하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돌 하루방이 되실 뻔했었던 우리 저 김영자 매니저님을 또 이제 제가 좀 매니저한테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국 유학하면 비용이 우선은 무조건 비싸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마저도 영국 유학은 그래도 다른 국가들보다는 무조건 비싸라고 좀 선입견을 좀 갖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뭐 학비뿐만 아니라 물가적인 전반적인 것들을 뭐 비싼지 아니면 싼지 좀 이런 이야기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고정관념이 이제 파운드 환율이 높다 보니까 비싸다고들 생각하는데 사실 1년 연수를 생각을 해보면 1년 동안 쓰고 오는 비용이 학비랑 생활비 포함해서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도 3,000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국은 우선은 이제 뭐 모르시는 학생분들이 있으니까 영국은 사실 유럽권이지만 유로보다는 파운드를
네네. 거의 쓰는 네. 국가인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은 영국은 파운드로 계산하는 거를 이제 기본으로 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도시에 따라서도 사실은 많이 물가 차이나 유학 비용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제일 비싼 곳은 런던이고 사실 런던 외에 다른 지방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아, 크게 차이가 네, 런던만 유독 좀 많이 비싼 편이고 런던을 뉴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 지방 도시는 큰 차이가 없어요. 학생들이 가장 기준으로 보는 게 이제 어학연수 같은 경우에는 뭐 학비는 그렇다 치고 하우징이에요. 그러니까 홈스테이 기준으로 또 아이들은 많이 비교 대상으로 빅맥 비교하듯이 이게 하긴 하는데 뭐 하우징 같은 것들은 좀 어느 정도 보면 될까요? 일단 런던은 홈스테이가 130에서 150, 160만 원 사이고요, 4주에. 한 달에 그 정도 하죠. 네, 그리고 지방으로 가면 80에서 100만 원대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50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사실 하우징 같은 것들은 크게 비싼 편이 아니에요. 그럼 대학교의 좀 학비 기준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1년 정도의 학교를 다닌다면 그 대학교의 학비를 어느 정도 좀 물론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 영국 대학에 대한 평균적인 그 비용을 좀 정확히 집어주시면 좀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대학교 학비에 있어서는 싼 곳은 지금 현재 10,000파운드 정도, 뭐 9,800, 700도 있지만 말씀하신 그 가격대, 그러니까 1,700~8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가 대학교 수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카네기 멜론이나 이런 것처럼 막 5,500, 6,000, 7,000만 원 막 이렇게 학비가 비싼 곳은 영국에는 없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든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좀 오늘로서 좀 없애도 될 것 그 같다는.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학비는 매년 올라가요. 매년 올라가고 전보다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는 학비가 싸요. 그리고 외국 학생들한테는 학비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원래 지금은 학비가 많이 올라가서 지금 한 EU 학생들은 반값, 외국인 학생, 넌 EU 스튜던트들은 그의 2배 정도 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3분의 1밖에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대학교의 입장에서는 영국 정부의 보조금도 끊기고 대학을 운영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는데 외국 학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명, EU 학생 한 명 받으니 3명 받아야 넌 EU 한 명이랑 똑같으니까 정말 좋은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운데이션이 좋은 거예요. 근데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가면 갈수록 해외의 좋은 학생들이 영국의 좋은 학교에 올 수 있는 문은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게 이제 학생 입장에서도 좋은 거고 대학교 입장에서도 재정을 튼튼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알겠습니다. 좀 혹시 학생들이 또 많은 꿈을 가지고 있는 게 나 공부하면서 같이 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이제 저는 영국 같은 부분도 좀 궁금했어요. 학생 비자로 합법적으로 일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 물론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업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기본 시급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페이먼트를 내가 얻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국 학생 비자를 티어 4 비자라고 불리우는데요. 티어 4 비자는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어떤 과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디그리 과정 이상을 가셔야만 저희는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하고 방학 때는 주로 그리고 방학 때는 풀타임 그리고 주로 시급은 1시간에 6에서 7파운드 정도 받죠. 우리나라 돈은 12,000~13,000원? 네. 여러분들 좀 이거는 좀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일을 하고 싶으면 학사 또는 대학원 과정 이상 그 학생 비자를 소유자하고 있어야 같이 이제 학업과 일이 가능하다는 부분. 그러니까 학사나 석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있어요. 그 잡을 해주는 곳이. 학생회에 그 가면 막 다 써 있어. 리스트가 막 컨설팅 있고. 같은 거 아니 그러니까 잡을 좀 소개해주는 네. 그런 시스템이 좀 아예 막 다 붙어 있고 지역에도 지역마다 잡센터라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등록해요. 내가 이런 거 다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거 일하고 싶다라고 하면 매칭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뜻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 김 매니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년 동안 아주 깊은 수준의 학위를 아니면 1년 동안 아주 깊은 수준의 석사 학위를 끝내야 되는데 그걸 아르바이트와 병행하겠다? 어려울 수 있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미국에는 OPT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일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네. 기간을 합법적으로 비자상으로 네.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영국에도 그런 그게 있었다가 없어졌죠. 없어졌어요. 네. 그러면 PSW라고 해서 그러니까 포스트 스터디 워크 플레이스먼트인가 뭐 이름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면 2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면서 그렇게 나를 그러니까 레이버 마켓에 내서 직업을 구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영국 정부가 이민자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럼 뭐 인턴십이나 이런 것도 많죠, 대신에. 할 수 있는. 네, 인터내셔널 뭐 중간에 뭐 껴서 샌드위치 코스라고 해서 인턴십을 넣거나 아니면 교환 학생을 외국으로 간다거나 기업체로 뿌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많으니까 그런 것들로 경험을 많이 쌓아서 나중에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경력을 보고 하는 것들이. 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영국 대학원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면 대학원 진학 방법 좀 까다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어요. 대학원 진학이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워요. 쉬워요. 네. 영국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들어갈 때는 다이렉트로 대학원에 지원하실 수 있고요. 네. 이제 학생의 백그라운드, 학부에서의 전공과 학부에서 성적과 뭐 영어와 이런 거에 따라서 준석사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석사 예비 과정을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오히려 입학이 더 쉬운 편이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하면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 방금 말씀하셨던 프리마스터라는 예비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전자의 방법보다는 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 주시고 여기도 그 뭐 여러 가지 기준 중 영어 기준은 IELTS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그러면 프리마스터 그러니까 그 예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그 대학원 그 예비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대학원 예비 과정은 일단 자격 조건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격 조건은 누구나 가능해요, 사실. 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학점이 보통 잘 안 나오신 분은, 못하신 분은 2.8, 뭐 2.8 GPA 이런 분들 들어가고요. 네. 잘하신 분 3.8이나 뭐 4.0 이런 분들도 들어갈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전공이 바뀌는 분들 있죠. 네. 내가 전공을 비즈니스를 했는데 학부에서 대학원 지원은 뭐 사이언스 계통이나 뭐 전혀 다른 계열로 지원하시겠다 이런 분들은 전공 분야에 대한 학문이 커버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한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같은 전공일지라 하더라도 영어가 부족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영어도 같이, 그러니까 더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리서치, 논문을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리서치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비중이 제일 높아요, 배우시는 거에서. 그래서 그 논문에 대한 방법과 영어와 본인의 전공을 메이크업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대학원 공부를 위한 그 준비 과정?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제 학생의 경우는 학점 뭐 서울대였고 학점도 4.0이었고 4.3 만점에 서울대인데 4.0이었어요? 그리고 IELTS도 7점이었고 네. 전혀 석사 예비 과정을 할 필요가 없는 학생이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그분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는 석사 예비 과정을 해야 된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하셨는데 결론은 되게 성공적이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분이 하셨던 것도 영국에서 학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영국 교육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그거에 대한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기 때문에 하셨는데 이번에 오퍼는 에딘버러 대학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입학도 잘 하셨고 되게 좋고 본인이 제일 만족하셨어요. 프로젝트를, 리서치를 미리 거기서 해봤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 사실 다이렉트로 바로 대학원을 들어가는 것과 파운데이션을 비교했을 때 굳이 내가 좀 자격이 부족해서 파운데이션을 선택한다고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럼요. 예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선택의 그 학생의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2텀을 할 수도 있고요. 3텀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파운데이션 과정도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조금 이제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평균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학생들이 그 기간을 유학 플랜을 짤 때 기간을 계산할 때는 그 예비 과정을 한 1년 정도 맥시멈으로 보는 게 좋을까? 예, 맥시멈으로 9개월에서 2개월에서 9개월 이상을 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석사 과정은 그러면 이제 석사는 풀타임으로 1년 과정이 1년 과정.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사실 대학원 과정, 특히 석사나 박사 과정이 기본적으로 타 국가에 비해서 텀이 짧기 때문에 일부러 대학원을 영국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은 일반적인 석사 과정은 1년이고 예, 과정에 따라서는 2년 과정도 있어요.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1년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는 석사인 연구 석사라는 것도 있어요, 영국에는. 그래서
우리나라로 보자면은 석사와 박사의 중간 개념 정도인 과정도 있어서 실제로 학생들이 수업 석사 1년짜리를 들어가서 네. 거기서 해보시다가 연구 석사를 받아가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 연구 석사를 하면 좀 이게 뭐 이 이름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비용적인 면에서 세이브가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건가요? 뭐 연구원으로 가면 좀 이렇게 비용이 싸다, 학비가 싸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그렇지는 않아요. 학비는 똑같아요. 싸진 않은데 이제 본인이 거기서 더 연구를 하고 싶다거나 약간 네. 그런 전 계열, 바이올로지나 순수하게 본인이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네, 네, 네. 선택하는 그런.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대학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네. 대학교 학비가 한 우리가 한 뭐 2, 3천만 원을 받던 네. 것 같은데 대학원은 대학원도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오히려 사실 학사보다는 석사, 대학원 과정의 비용이 더 비싼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영국은 좀 영국은 비슷하다고 그것도 하더라고요. 비슷해요. 네. 근데 이제 시티 대학이나 네. 약간 파이낸스나 이런 쪽으로 유명한 대학들은 MBA나 이런 것들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 정도의 학비가 나가는 학교들도 있어요. 1년에. 그러면 다른 국가들이나 뭐 국내에 있는 대학원이나 또 영국에 있는 대학원들을 비교했을 때 이제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실 때도 어떤 것들을 조금 장점으로 꼽으실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학업 기간이 짧다는 거. 1년으로. 그리고 학비가 한국에서 2년 석사하는 학비나 네. 영국에서 1년을 단축해서 해서 하는 학비나 그 값이 큰 차이가 나지 않다는 거. 그렇지. 미국 학생들도 오히려 영국으로 석사는 많이 가요. 네,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은 조금 잘 특히 좀 신경 써서 영국 유학을 위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해주실 말씀들이 있다라면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전공 선택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의 학업 성적과 그런 기본 이제 백그라운드를 저희 전문 유학 상담원과 상담하에 네. 학교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영어예요. 네. 영어는 어쨌든 100번 강조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유학을 가든 영어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영어는 꾸준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앞에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 대학 전공에 따라서 사실은 그 유학 국가를 선택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그 영국에서 조금 공부하면 좋을 전공들 뭐가 있다고 보세요? 영국이 웬만한 학문은 다 영국에서부터 태어났어요. 미국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걸 배워도 영국이 좋은데요. 근데 요즘 이제 제일 유명한 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회계나 금융, 보험 뭐 이런 전공은 당연히 영국을 가셔야 되고요.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사이언스, 스포츠 코칭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제 세계적인 시장을 영국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국을 가시는 게 좋겠고요. 그 영국유학닷컴은 한국 최초의 그 영국 전문 유학원이라고 들었거든요. 오늘 인터뷰 마지막으로 좀 영국유학닷컴에 너무 길지 않은 안 끝납니다. 짧은 저희 초 좀 재주세요. 저기 짧은 홍보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나이가 많지 않아서 되게 오해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3대 대표자입니다. 저희 1대 대표자님은 영국에서 이민법 변호사를 하고 계시고 2대 대표자분은 다른 걸 하시고 제가 3대째 맡아서 2009년부터 영국유학닷컴에서 대표직을 맡고 있어요. 늘 열심히 노력하는 유학원이고 올바른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있고 특히 저보다는 저희 매니저분들, 컨설턴트 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좋은 유학원이니까 영국에 대한 것들은 언제든 저희 쪽에 문의를 주세요. 저희가 아는 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더욱더 공부하고 조사하고 파헤쳐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국으로 유학 가시려는 분들은 잘만 준비하시면 정말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파트너를 선택하시고 영국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소위 말하는 전문가 소리 듣는 유학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보이는 유학방송 채널 비바! 그래서 선생님 요즘 강남 월세 비싸지 않아요? 비싸죠. 7,80만 원 하잖아요. 갑자기 공격적이네요. 제가 그거 말씀하고 싶은데 참은 거야. 네. 좀 이건 나중에 상담 오시면 제가 더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Hello, my name's John Duncan and I'm the principal of the English Language Centre, a British Council accredited centre in Bristol in the UK. So important. They also realise that students have different needs and requirements and they will find the most suitable course for you.
Really, I've been in this business a very long time. I've been here in my school actually for 38 years, and I can tell you it's one of the best agencies I've ever worked with, and I can recommend them to you 100%. And good luck, and I hope you enjoy your studies wherever you go.